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해성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를 거쳐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기입니다.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된 후에 그렇게 빠르게 반윤을 내걸었을까요? 왜 그렇게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을까요? 지금 저는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찰떡궁합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 이해할 수 없게도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러면 선거를 치르면서 너무나 빠르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윤의 기치를 내건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중도 확장을 표방하고 그리고 4.3이라든지 5.18에 대한 자유우파와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다시 말하면 한동훈이 굉장히 급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법무장관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치 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그야말로 기존 정치인들과 협력해가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주 성급하게 발톱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할치려고 그런 거죠. 또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동훈의 정치의 미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조급하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야망을 갖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법무장관이라든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그냥 대통령으로 치고 올라가겠다. 이건 진은정이 지금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걸 보면은 진은정도 말이죠. 바로 영부인으로 치고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치른 선거에서 폭망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한동훈 탓입니다. 한동훈 자기도 자기가 실패했다. 국힘의 실패는 자기의 실패지 당원의 실패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국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말아먹은 겁니다. 근데 총선을 말아먹었으면 사실은 금방 이렇게 당대표로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총선을 말아먹고 저렇게 한동훈이 빨리 당대표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유학을 떠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다라는데 이 한동훈 곁에 있는 십상시들이 너무나 빠르게 이 한동훈의 당대표를 추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감언 이설로 꼬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꼬신다고 한동훈이 할 마음이 없는데 했겠습니까? 한동훈이 본인이 빠르게 당대표를 해서 당을 장악하겠다. 그런 어떤 욕심을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말아먹고도 다시 당대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총선 과정에서 너무나 자기 사람 공천에 또 매몰됐었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대통령이 첫 번째 치르는 그런 어떤 총선이라면 대통령의 의중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선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 공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갈 사람들이 많이 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역대 정권도 말이죠. 대통령을 빼놓고 공천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완전히 제끼고 자기 멋대로 공천을 하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비례대표, 이 비례대표는 완전히 한동훈이가 자기 공천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말이죠. 이미 공천이 돼 있었던 확정됐던 도태우나 장해찬까지도 잘라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은 비주류가 된 거예요. 비주류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비주류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는 그런 어떤 반항의 정치 내지는 배신의 정치를 했죠. 근데 이제 배신의 정치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배신자로 찍혀버린 거야. 이제 배신자로 찍힌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윤 의원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국힘
주류 당원들에 의해서 배신자로 찍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마저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지지율이 이제 이재명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초라한 어떤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원 게시판 사태가 터진 거예요. 당원 게시판 사태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과 한동훈 그 가족 명의로 그 총선 치를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동훈이 나왔을 때 그 당대표 선거 치를 때 그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이 한동훈 그리고 그 가족 명의로 그야말로 10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의견을 그냥 한 사람이 표시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름 하나로 몇 개 글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비방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작이에요. 매크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를 돌려서 조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지금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체의 어떤 매크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게 지인은정으로 지금 의심이 된다는 건데 자기 가족들 명의를 총동원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까고 한동훈을 높이는데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한동훈이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물러나라 그러고 한동훈 살모사가 나오고 한동훈 배신자가 나오고 국힘 앞에서 말이죠. 이제 한동훈 물러나라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원 게시판 사태는 나를 쫓아내려는 한동훈을 당 대표에서 쫓아내려는 이제 음모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동훈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끝난 거야. 한동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한동훈은 이런 어떤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얘기하면 이걸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 누가 그랬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이 내가 뭐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면 만약에 철없는 마누라가 그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개 숙이면 살 길이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친윤들을 공격하고 나를 갖다 당 대표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음모로 이렇게 몰아가면 한동훈은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러자 한동훈이 결국은 버틸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비대위로 간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한동훈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동훈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 비대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지선 전에 말이죠. 이 당대표 선거를 당연히 다시 치러야죠. 아니 지선은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까지를 이끌어갈 그런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그 임기와 상관없이 이제는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온 것을 보면 한동훈이는 결국은 리더 어떤 정치 리더 내지는 당의 리더가 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양과 실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품성이라든가 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물러나고 비대위 꾸린다. 비대위 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로 가가지고서 다음에 지선까지 대선까지 이끌어갈 그런 어떤 당대표를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더 이상은 당대표로서 기능할 수 없다. 한동훈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친윤뿐만 아니라 당 여기저기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경호도 지금 한동훈 완전히 그냥 아웃입니다. 김민전 한동훈 아웃입니다. 또 뭐 홍준표 한동훈 아웃입니다.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국회의원들 그 친윤 걔는 물론이고 지금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한동훈을 버렸습니다. 한동훈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부 그 친한 개 몇 명 남았는데 그 친한 개마저도 지금 입을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태는 한동훈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동훈을 갖다 쉴드 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거야.
이제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공격하다가 한동훈이가 입을 꾹 닫고 이제 야당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당원 게시판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순방도 못하게 그렇게 막고 그다음에 뭐 독대를 요구하고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그야말로 개선 장군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말하자면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다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제로인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이 사태 해결하지 못하고서 계속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한동훈 물러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다시 전당대회를 치르는 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다시 한번 혁신시키고 쇄신시켜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간다면 충분히 차기 정권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지방선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